35년간 서예를 가르쳐온 김영희 선생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충격적인 변화. 오늘도 평소와 같이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하려던 선생님은 칠판에 인생무상이라는 글씨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완벽했던 선생님의 글씨가 삐뚤빼뚤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박철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며 그냥 붓이 좀 이상하네요 라고 둘러댔지만 예리한 이순자 어르신은 저번 주부터 계속 그러시는데 정말 붓 때문인가요?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김영희 선생님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밝은 곳에서는 눈이 유독 부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안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날 수업에서 정미영 어르신이 자신의 작품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좋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명백히 삐뚤빼뚤했고 이를 본 이순자 어르신이 선생님 제대로 보셨어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혹시 눈이 안 보이시는 건 아니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김영희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김영희 선생님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돋보기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안 보여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런 증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안과 간호사였기 때문에 눈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시야가 흐릿하거나 글씨가 겹쳐 보이지는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대로 된 수업도 못 해주시면서 돈만 받으신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선생님에 대한 깊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영 어르신이 선생님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요. 만약 정말 심각한 병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정미영 어르신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안과 전문의예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볼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눈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백내장이었는데 수술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 말에 선생님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김영희 선생님은 혼자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려 해도 자신의 모습조차 흐릿하게 보이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35년간 서예를 가르쳐왔는데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원장은 깜짝 놀라며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강생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만류했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이순자 어르신은 어떻게요?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라고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미영 어르신이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안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선생님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수강생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순자 어르신은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신 건 서예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르쳐주셨잖아요 라고 호소했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희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을 위해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감사라는 글씨를 쓰려 했지만 붓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철수 어르신이 일어나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함께 붓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둘 일어나 선생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배운 건 서예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자세를 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미영 어르신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최신 치료법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흐느끼며 여러분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미영 어르신의 아들인 안과 전문의 정준호 의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선생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한 후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다행히 백내장 초기에서 중기 단계입니다. 수술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요즘은 일일 수술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교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 다시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준호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인데 20분 내외로 끝나고 입원도 필요 없어요. 수술 후에는 바로 다음 날부터 훨씬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병원에 함께 가서 선생님을 응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선생님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술을 마친 김영희 선생님이 교실에 돌아왔습니다. 눈에는 선명함이 되돌았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씨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박수를 치며 선생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웃으며 앞으로는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미영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백내장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족 같은 사랑, 그리고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눈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은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